안녕하세요. 마음입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리뷰를 한번 남겨봅니다. 제목은 파리의 심리학 카페라는 책이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다면 한 번쯤 그 사랑을 의심해보라 라는 챕터의 내용입니다. 자꾸만 아픈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예시로 32살의 스텔라라는 여성의 얘기가 나와요. 프랑스 사람들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 스텔라는 보통 평범하게 안정되게 사는 걸 이제 꿈이라고 여겨와서 공무원이란 직업을 택했고,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무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사랑도 일도 큰 기복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흘러왔던 여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의 조촐한 파티에서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 이름은 캉탱이라고 하는데요. 캉탱은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며 그냥 이따금씩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했고, 말수가 적었지만 어딘가 지적인 구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기만의 취향과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스텔라는 첫눈에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얘기 외에 다른 말은 들리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조용히 술을 마시면 가슴 한편이 저려오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스텔라는 캉탱에게 말을 걸었고 곧이어 열렬한 사랑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답니다. 그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잘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과 영화, 음악이 우선이고 그녀와의 시간은 늘 뒷전이었죠. 너무도 화가 난 그녀가 그에게 시비를 걸면 그는 별말이 없다가 꼭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해석을 덧붙여 그녀의 태도를 의존적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면 스텔라는 자기가 뭔가 잘못한, 한없이 작고 초라한 어린아이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 것이 너무 싫어서, 그 느낌이 싫어서 그녀는 그의 그 철옹성 같은 세계를 빌미삼아 싸움을 걸기를 반복했고, 결국 그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쉽게 놓지도 못했어요. 결국 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헤어지려고 하지 않았고, 너무 믿고 싫은데 헤어질 수가 없다고, 이제 이 저자는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데, 정신분석가인데, 이 사람에게 상담받으러 와서 얘기를 해요. 너무 믿고 싫은데 헤어질 수도 없어요. 자꾸만 그에 대한 미움이 치밀어 올라 회사 일도 집중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나쁜 남자를 만난 걸까요? 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소제목의 내용이 뭐냐면, 문제는 당신이 사랑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 스텔라는 고통의 원인이 캉탱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내가 왜 하필 그를 만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하는 억울한 심정이었죠.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만 돌리면 우리는 아픈 사랑을 반복하게 돼요. 이런 운명 같은 사랑조차도 알고 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가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선택하는 사랑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랑할 대상의 발견은 이미 결정된 이전 관계의 재발견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주고받은 사랑의 방식을 타인을 상대로 커서도 재현하는 거죠. 나의 무의식적인 욕구에 따라서 상대를 재단하고 판단해서 사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욕구라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서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대를 고르기도 하고,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상이 엿보이는 상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대상이나 반대로 구원받고 싶은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상대에 따르는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에 따르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달간의 치료 기간 동안 스텔라는 캉탱의 모습에서 예전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다고 해요. 아버지가 여차저차 해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늘 수백 권의 책으로 둘러싸인 자기만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고, 네, 아버지는 자기만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스텔라는 아버지가 몹시 그리웠지만 그러다 딱 한 번 아버지한테 사랑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필요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스텔라는 캉탱을 보자마자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떠올랐고, 상처 입은 자신을 어루만져주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을 거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외롭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떠올라 그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텔라는 그에게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그를 몰아붙이기를 반복했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캉탱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는 소금을 맞은 듯 악화되어 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스텔라가 따졌어요. 그럼 과거의 상처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쩌란 말이죠? 계속 이런 사랑을 반복하는 게 제 운명이란 말인가요? 라고 상담자에게 물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죠. 예, 모두 억눌린 자아와 숨겨진 상처에 들어맞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힘들 때 그 경험을 잘 치러내면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해요. 사랑만큼 자신의 오래된 상처와 직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죠.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쁨, 만족, 편안함, 행복감, 충만감 이런 것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 불안, 질투, 우울, 집착 이런 것들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이 오랫동안 억눌려온 무의식적 욕구를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나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상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들을 인지하는 거예요. 내 질투심이 이렇게 심하구나. 내 자격지심이 참 깊구나.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구나. 감정을 하나하나 느끼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폭발할 것 같았던 감정들도 내면에서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감정의 근원을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겨요. 예전에 받지 못했던 사랑과 그에 따른 상처를 충분히 슬퍼하고 다독여주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무의식의 사슬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눈부신 성장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가 자꾸 건드리는 나의 아픈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세요. 아픔의 원인을 상대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나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이 주는 큰 선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 그것도 눈부신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참 좋네요. 예, 눈부신 성장의 기회라는 말이 저에게는 딱 와서 꽂히는데요. 저도 예전에 만났던 사람, 또 지금 남편을 내가 왜 만났을까? 나는 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왜 나에게 끌렸을까? 그리고 예전에 헤어졌던 사람과는 왜 헤어지게 되었을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봤던 그 영화 중에서도 신하균이 나왔던 영화인데, 뭐였더라, 착한, 제목이 좀 오래전 영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양아치 남편과
남편에게 맞고 살면서도 그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부인의 스토리가 잠깐 나왔는데, 그 신하균이 그 살인 청부를 받고 살인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양아치 남편을 죽였어요. 그거는 청부를 받지 않았고, 그 부부를 보고 그 남편이 너무 못돼가지고, 미워서 하는 짓이 못돼가지고 이 부인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죽였는데, 부인이 그 다음에 자살한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걸 알고 자기도 따라서 죽은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 부인은 자신의 남편의 그런 남편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관계, 힘들지만 그 관계에서 자기가 얻는 무엇인가 있었던 거겠죠. 무의식적인 이득이 있었거나 오히려 그 관계가 편하다거나, 힘들지만 익숙한 것들이 없어졌을 때 뭔가 되게 휑하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또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나를 스쳐간 인연들, 또 나를 힘들게 했거나, 내가 힘들게 했거나, 아니면 지금 가정에서 내가 만약에 힘들거나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상대에게서 무엇을 혹시 바라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채우려고 상대를 만났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고요. 네, 하지만 그 상대도 역시 중간에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 참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남편에게 예전에 제가 실언당하고 힘들었을 때 느꼈던 그 힘듦을 느꼈던 대상에게 나는 또 무엇을 바랬는지, 그 사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감정들이 힘들다면 내가 내 감정을 느끼기를 반복하고,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 그것들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좀 이렇게 멀리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그것이 나의 어떤 결핍에서 비롯된, 과거의 어떤 결핍과 상처에서 비롯된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과거의 나를 떠올리면서 충분히 슬퍼하고 다독여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휘둘리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것들을 알고 있다면 조금씩 연습하고 익숙해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남겼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